자네 아버지, 김정우 씨. 내 은인이셨네. 28년 전. 내가 죽으려 할 때 날 구해주신 분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선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긴장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상견례. 평생을 기다려온 날이었지요. 작은 양장점 2층, 제 방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을 열자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어요. 20년 넘게 입어온 검은색 정장 한 벌. 소매 끝이 해져 있었지만 이것 말고는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바늘에 찔려 생긴 오래된 상처들이 손등에 점처럼 박혀 있었지요. 이 모습으로 명문대 교수 부부를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아래층에서 아들 준혁이 불렀습니다. 35살 대학교 시간 강사인 아들. 제 자랑이자 전부였어요. 응, 금방 내려갈게.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양장점에는 재봉틀 세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재봉틀들. 낡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는 기계들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이런 초라한 어머니를 두어서 말이지요. 괜찮아. 가자. 함께 나섰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제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손 잡으세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아이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제 양장점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식사 한 끼. 숨이 막혔습니다. 저쪽이에요. 준혁이 가리킨 곳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 수빈,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빈의 어머니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명품 핸드백, 진주 목걸이.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아버지.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동수 씨. 제 입에서 나온 그 이름. 4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남자도 얼어붙었습니다. 잔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지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 낮고 떨리는 목소리.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좁은 새방에서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제가 떠나야 했던 그날 밤. 어머니, 수빈이 아버님을 아세요? 준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동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관자놀이의 핏줄이 튀어나왔지요. 당신이 여기 왜?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수빈의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동수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오래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사이라고 동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배신한 년이야. 아버지. 수빈이 놀라 소리쳤어요. 40년 전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이 여잔 나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갔어. 날 버리고.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묵은 상처가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동수 씨, 그게 아니라. 닥쳐.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자살까지 생각했어. 죽고 싶었어. 어머니. 준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동수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결혼 무효야. 차가운 물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옷으로 흘러내렸어요. 차갑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수빈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동수는 듣지 않았어요. 내 딸이 이런 여자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절대로. 동수는 재킷을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수빈의 어머니가 황급히 냅킨을 건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냅킨을 받을 수조차 없었지요. 어머니, 집에 가요. 준혁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은 어둠뿐이었어요. 40년 만의 재회. 그렇게 최악의 순간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택시 뒷자리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준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장점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11월에 찬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 추웠지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준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층 양장점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재봉틀들이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랐지요. 한 계단 한 계단.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2층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작은 식탁. 4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준혁을 키운 곳이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준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 했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차 드세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떨렸어요. 준혁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수빈이 아버님하고 어떤 사이셨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준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부부였어.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0년 전 일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고.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세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준혁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지요. 뭐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나는 내 어머니가 맞아.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키운 건 나야. 35년 동안 너를 키웠어. 준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준혁아, 앉아. 내가 다 얘기할게. 싫어요. 듣기 싫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속이신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게.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준혁은 벽을 향해 섰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앉아라.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준혁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40년 전 얘기야. 나는 25이었고 동수 씨는 28이었어.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어. 동수 씨는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는데 실패했어.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지. 그래서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어. 매일같이 동수 씨를 때렸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좁은 새방 계단에서 구르던 동수. 피 흘리는 그의 얼굴. 나는 어떻게든 동수 씨를 구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가신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요? 버린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구한 거야. 동수 씨를 구하려고 내가 희생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남편 버리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간 게 희생이라고요? 그 남자가 장태준이라는 사람이 동수 씨 사업 경쟁자였어. 그가 제안했어. 내가 동수를 떠나면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준혁이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동수 씨가 죽을 것 같았거든. 매일 밤 피 흘리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갔어. 장태준한테. 동수 씨 빚은 다 갚아졌어. 하지만 나는 지옥으로 간 거야. 지옥이요?
장태주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술 마시면 때렸어. 매일같이. 나는 3년을 참았어. 참고 또 참았지.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도망쳤어. 한밤중에. 가진 거라곤 몸에 입은 옷 한 벌뿐이었어. 그 다음엔요? 여기저기 떠돌았어.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보육원에서 너를 만났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8년 전 겨울이었어. 나는 보육원에서 청소 일을 했거든. 어느 날 마당에 혼자 앉아 있는 내가 보였어. 7살. 작고 말랐어. 다가갔더니 내가 물었어. 아줌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목이 메었습니다. 너를 입양했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 나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 우리 둘이 가족이 되기로 했지. 제 친부모는요? 내 아버지는 김정우 씨. 작은 IT 회사를 하시던 분이었어. 내 어머니는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대. 그리고 내 아버지도 너를 보육원에 맡긴 지 1년 만에 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35년을 함께 살았잖니. 그게 전부야.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 좁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과 수빈의 결혼은 끝난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식사를 놓고 물러났지요. 차가운 밥그릇을 치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장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도 바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을 꿰매다가도 자꾸 손이 멈췄지요. 넷째 날 아침, 준혁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준혁아. 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수빈이 만나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사흘간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네. 준혁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창가에 섰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영숙 씨? 남자 목소리.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 최동수요. 손이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요? 한강공원. 당신이 살던 동네 근처 말이에요. 거기 벤치 있잖아요. 그 벤치.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한강공원.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지요. 3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동수였어요. 40년 전보다 머리가 휘어졌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여전히 그였습니다. 벤치 앞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고맙소. 동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미안했소.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때 너무했어요. 물까지 끼었고.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소. 날 버렸다고. 돈 때문에 날 떠났다고. 하지만 준혁이한테서 들었소. 당신이 날 구하려고 그랬다는 걸. 고개를 들어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준혁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장태준한테 갔던 이유를 내 빚을 갚으려고 희생했다는 걸. 그리고 거기서 학대당하고 도망쳤다는 것도.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몰랐소.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바뀌는 건 없잖아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동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소. 빚이 갚아지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오.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옥을 겪었잖소.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었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묵은 오해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소. 뭔데요? 준혁이 친아버지가 김정우 씨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지요? 28년 전이요. 산에서 사고로.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월이었소? 6월이요. 6월 15일이었어요. 왜요? 동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이럴 수가. 무슨 일이에요? 영숙 씨, 나를 따라오시오. 지금 당장. 어디로요? 병원이요.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 동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동수는 황급히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잠깐.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가 내 병실이요. 한 달 전부터 입원 중이었소. 무슨 병이신데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소. 동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이걸 보시오.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두 남자가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왼쪽이 나. 그리고 오른쪽이 김정우 씨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28년 전. 내가 자살하려고 산에 올랐소.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지.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날 구해준 사람이 김정우 씨였소. 산 정상에서 날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함께 내려오는데 내가 발을 헛디뎠소.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지. 그때 김정우 씨가 날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대신 떨어졌소. 나를 구하려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거요.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소.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고. 보육원에 있는 아들을 꼭 찾아서 잘 키워달라고. 그럼, 맞아요. 준혁이가 내 은인의 아들이요. 내가 28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아이란 말이요. 동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 씨, 준혁이가 어디 있소? 내가 당장 가봐야 하오. 지금 수빈 양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뭐라고? 그럼 우리도 가야 하오. 동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따뜻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동수는 핸들을 잡은 채 계속 중얼거렸어요. 28년을 찾아 헤맸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지요. 동수가 저를 돌아봤어요. 영숙 씨,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보육원마다 다 찾아다녔소. 김정우 씨 아들을 찾는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입양됐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기록도 없다고. 그랬군요. 매년 6월 15일이면 산에 올라갔소. 김정우 씨가 돌아가신 그곳에 절을 올리고 용서를 빌었지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준혁이었다니. 내 딸과 결혼하려던 그 청년이. 동수가 웃었습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소? 영숙 씨. 그러게요. 커피숍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혁과 수빈이 보였어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저기 있소. 동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에 준혁과 수빈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그리고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수빈 아버님, 동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혁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소? 무슨 얘기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준혁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수빈이 놀라 소리쳤어요. 커피숍 안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준혁 씨. 아니, 준혁아.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주게. 제발. 무슨 소리세요? 일어나세요. 준혁이 황급히 동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동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김정우 씨. 내 은인이셨네. 뭐라고요? 28년 전 내가 죽으려 할 때 날 구해주신 분이야. 하지만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자네 아버지가 날 구하려다 떨어지셨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네를 부탁하셨어. 꼭 찾아서 잘 키워달라고.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찾아 헤맸네. 자네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했어. 미안하네. 정말, 정말 미안하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네 아버지께 약속했네. 자네를 꼭 지키겠다고.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을 못 지켰어.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자네 어머니가, 영숙 씨가 자네를 키워주셨네. 35년 동안 그분이 내가 못다한 일을 해주신 거야. 커피숍 안이 고요했습니다. 수빈도 저도 다른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제야 자네를 만났네. 은인의 아들을. 그런데 내가 상견례 때 그런 짓을 했어. 동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주게, 준혁아. 제발. 한참의 침묵 끝에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수와 마주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제 친아버지가 아버님의 은인이셨다니. 아니네, 준혁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을 구해주셔서.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두 남자 커피숍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빈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네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그럼,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가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니, 꼭 해야 해. 아버지, 준혁이는 내 은인의 아들이야. 그리고 영숙 씨는 나를 구해준 분이고. 동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돈이 됩시다. 영숙 씨.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준혁아. 네, 아버님. 자네 아버지 산소가 어디신가? 경기도 양평이요. 이번 주말에 함께 가도 되겠나? 인사 좀 드리고 싶네.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동수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네. 살아줘서. 네. 자네 아버지께서 자네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건 제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35년 동안. 동수도 저를 바라봤어요. 영숙 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별 말씀을요. 내가 못다한 약속을 지켜주셨소. 김정우 씨의 아들을 지켜주셨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책임지겠소. 준혁이도 영숙 씨도.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된다는 것. 커피숍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준혁과 수빈이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고 동수와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영숙 씨, 네. 행복합시다, 이젠. 네. 40년의 세월. 오해와 희생, 고통과 눈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풀렸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며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준혁과 수빈의 결혼식은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렸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새로 맞춘 연보라색 한복. 40년 만에 입어보는 예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준혁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턱시도 차림의 아들이 눈부셨어요. 너도 정말 멋지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준혁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양장점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준혁의 제자들. 신부 측 자리에는 동수 부부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펌 변호사들, 대학 교수들. 화려한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빈이 아버지 동수의 팔을 잡고 들어왔어요. 순백의 드레스가 아름다웠습니다. 동수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지요. 단상에 선 준혁을 보는 동수의 눈빛. 그 안에는 은인을 향한 감사와 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하는 순서. 동수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하네, 준혁아. 네, 아버님. 자네 아버지께 약속했네. 자네를 지켜주겠다고. 이제부터는 내 딸과 함께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두 남자가 포옹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피로 연장. 동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잠깐 나가실까요? 네. 보여드릴 게 있소. 함께 식장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수의 차에 탔지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양평의 한 산자락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김정우 씨 산소입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작은 봉분이 보였어요. 깨끗이 정돈된 산소였습니다. 매년 오고 있소. 28년째. 동수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옆에서 절을 올렸어요. 정우 씨. 동수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자네 아들. 드디어 찾았네.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어. 오늘 결혼했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어요. 자네 부탁.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네. 하지만 영숙 씨가 대신 지켜줬어. 35년 동안. 동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분이 자네 아들을 키워준 분이야. 고마운 분이지. 저도 묘비 앞에 앉았어요.
정우 씨, 처음 뵙네요. 저는 준혁이 어머니 한영숙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이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동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소, 영숙 씨.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산소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혁과 수빈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양장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공항 도착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어요. 홀로 앉아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의 저, 동수와 사랑에 빠졌던 그때, 희생을 선택했던 그날 밤, 보육원에서 준혁을 처음 만났던 순간,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동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이게 무슨? 늦었지만 드리고 싶었소. 뭘요? 40년 전에 못 드린 꽃. 동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하얀 장미였어요.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소. 고마운 것도 많고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요. 지나지 않았소. 동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네. 40년 전엔 못 지켰소. 하지만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60이 넘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 있소? 동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났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럼 천천히 생각하시오. 나는 기다리겠소. 동수가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꽃다발을 안았어요. 하얀 장미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6개월 후 준혁과 수빈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왔니? 준혁의 뒤에 동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들르시더니 오늘은 준혁과 함께 오셨네요. 어머니, 오늘 같이 식사하러 가요. 갑자기 특별한 날이거든요. 네 사람은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수저를 들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의 대학강의 얘기, 수빈의 회사 얘기, 동수의 로펌 소식,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를 마친 후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곧 아기가 태어나요. 뭐라고? 수빈이가 임신했어요. 3개월째예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내년 봄에 태어날 거예요. 수빈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직 몰라요. 근데 어머니, 이름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머니가 저한테 이름 지어주신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 지어줄게. 동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군요. 네,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양장점 2층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에 심은 화분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준혁이 어렸을 때 함께 심었던 화분.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희생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군요. 준혁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수빈이라는 며느리를 만났고 동수와 다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곧 손주를 보게 되겠지요. 40년 전 동수를 떠나던 그날 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그런 가정은 의미 없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요.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눈물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함께.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고통도 겪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운명은 때로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